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과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등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지표들이 냉각되면서 긴축 우려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며 한 달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시장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유 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 3분기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심리적 지지선인 100선을 이탈하면서 상대적 통화인 유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는 중국의 수출이 부진해도 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가 모두 냉각된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경감되자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하고 미증시는 현재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조사와 함께 대형 은행들의 실적부터 시작해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이번 어닝 시즌 이후에는 그간 이익과 밸류 간 차별화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다시금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오늘도 현재 시장에서의 주요 포인트와 앞으로의 방향성 방송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예, 벌써 7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FOMC 때문에 또 시끌시끌할 텐데요. 그 전에 이런저런 이슈들, 최근에 나온 이슈들 종합해서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나왔던 지표와 이슈들 궁금해하는 그 모든 내용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 통해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응해 볼 수 있는 단타, 전략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톡방 안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보고 있습니다. 1분 봉이고요. 0.6%가량 상승하면서 15,804 또는 8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미증시 개장과 함께 또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계속해서 여러 개의 장대 양봉이 보이고 22시 51분 현재 시점에는 최고점인 15,811.75까지 기록하면서 고점 형성한 후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들이 냉각된 모습 보이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 것이 현재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0.47포인트, 48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76.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좀 상승했던 모습들이 프리장까지는 나와줬고요. 76.9까지도 상승해 주었지만 77달러 선은 뚫지 못하고 현재 다시금 이 76달러 선 중반대까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IEA와 오펙에서는 원유 시장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앞으로의 이 이익 추정치와 전망치를 상향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그간 많이 상승하고 있는 5일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03% 상승하면서 1964.4달러 선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장인 21시 39분에 형성했던 1967 라인보다는 현재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금 이 단기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최근 나왔던 여러 지표들의 이 냉각된 지표들의 결과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7%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100달러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유로는 다시금 고점 현재 1.12790 달러 선까지 거래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주요 체크 포인트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방송 초반에 단타 종목을 정하고 그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서 방송 마지막에는 목표가 도달 여부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허직 마스터님, 오늘 함께 대응해볼 단타 상품과 진입가,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상품 역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상품 준비했고요. 요즘 나스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죠. CPI 다음에 PPI, 이제는 또 PPI 다음에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그 블러드 총재가 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임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매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시장은 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은행들, 대형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펩시콜라, 델타항공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주당 EPS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뭐 금융주들은 어떻게 실적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장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장후 애프터죠. 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전, 장후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나스닥은 이 빅테크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 증시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금융사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차후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그래도 이 시장 분위기를 달구는 데는 뭐 이만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선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 15,400이었나요? 14,400이었나요? 예. 14,800 정도까지, 800선까지 왔다가 다시 700선까지 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고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세 군데 선을 그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잘못 껐는데 730쯤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자리 말고 이제 좀 빠른 자리 여기 760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서 60에서 80틱 정도, 그러니까 15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여기 750 말고 749, 11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선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거니까 맨 위에 선 760 매수 받아보시고 손절은 11포인트. 지난번에 2틱 손절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신세계 리턴즈에서 말씀드린 그 250이었나요? 250, 15,250. 그때 말씀드렸던 게 거의 최고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 방송 중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760 이렇게 해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단타 상품 나스닥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진입가 15,760포인트입니다.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15,780포인트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로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목표가까지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함께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해외 선물 매매와 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오늘 방송 초반에 함께 전략 잡아볼 수 있는 나스닥 단타 전략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나스닥 이 시장의 미국 시장의 추세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마스터님, 나스닥 이건 오늘 지금 짧게 단타의 전략이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추세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들이 네. 다 상승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미국 월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경제 공황, 대공황이란다. 그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마치신 분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 대불장을 마치신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S&P 500을 5,000까지 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5,000은 힘들지 않을까를 보는데 대부분은 다 4,80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을 지난번 고점이 16,000 얼마죠? 16,000 좀 볼까요? 이렇게.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고점까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16,767이네요. 네. 11월 27일 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네, 작년 고점이었는데 네. 이 자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멀진 않았고 지금 위치가 여기 검은색 쭉 요 현재가가 여기인데요. 지금 16,000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이번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16,000선까지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900선, 950선까지 터치할 걸로 보는데 그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미 증시에서는 16,750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기저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기저효과. 기저효과라 그러면 작년, 전년 아니면 전월 대비해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이제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 약발이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FOMC 이후에 금리 동결이 계속 되느냐 그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800선에서 한번 좀 조정을 줄 걸로 봤었는데 지금 뭐 900선 아니 700선, 900선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800선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래도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000선까지는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16,000선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리가 지금 16,700선이거든요. 이 자리가 16,720. 이 자리요. 그 제가 여기까지 한번 찍고 한번 빠질 줄 알았는데요. 오늘 넘어버렸어요, 그냥 이 자리. 이 자리 700선. 700선을 좀 넘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900선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6,000을 당연히 라운드 피겨잖아요. 라운드 피겨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중에는 발표가 없으니까 장 끝나고 나서 금융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FOMC가 이달 말 26일, 27일에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16,000은 못 넘을 것 같은데 16,000에서 뭐 2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그 FOMC 전까지 박스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우려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000억짜리 빌딩이 한 200억, 300억에 우리는 뭐 1, 2억 갖고서 그렇게 씨름하지만 거기는 1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천파만파, 일파만파 퍼진다 그러면 미 증시에도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리츠,
부동산 임대하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배당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포지션은 크지 않지만 그 부분도 좀 여파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지금 신규 주택 판매나 기존 주택 판매 부분도 역시 미국의 근간이 아무리 소비라고 하지만 부동산도 일정 부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금리가 더 싸니까 신규로 갈아타게 되면 비싼 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쪽은 변동금리지만 미국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팔고서 비싼 금리를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차트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760,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리다만 부분 730, 725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는 오늘 고점 찍고 내려오면 조정이 좀 크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우리가 체감이 지금 잘 안 되겠지만 네, 3일째 이때 가격이 지금 저가가 15,100. 지금이 15,800. 그렇다 그러면 얼마죠? 700포인트. 2,800티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4거래일째. 그럼 오늘까지 900까지 간다 그러면 야 이거 뭐 3,000틱이죠. 3,000틱을 올라간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일봉 끝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봉이 끝에서 밀려서 끝난다면 이브닝 스타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이브닝 스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자리 아까 말씀드린 요 자리요. 760 밀린다 그러면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대가 그럼 725, 730 그리고 685, 690까지 680, 690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그 늦게 블레방처럼 뛰어 들으셔가지고 손절 안 하면 올라오겠지. 이게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차라리 끊고서 다시 잡으시면 다시 잡으셨지. 버티지는 마시고요. 네, 지금 800선 돌파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정도 중반선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는 항상 손절 걸어 두시고 나에게 맞는 손절을 찾으셔야죠. 난 40틱, 10포인트죠. 아니 60틱. 아니 난 80틱 정도 볼래. 난 좀 크게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시면 손절을 좀 크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 하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나스닥의 이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나스닥 중장기적으로는 16,0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일단은 이렇게 좀 시장이 더욱더 이전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상치보다 너무 급격히 빠르게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미증시에 대한 전망,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은 매수제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일단은 홀딩하자, 관망하자라고 의견을 보시나요? 저는 일단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남들 다 매수라고 하는데 나 혼자 매도라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네, 조정은 나올 건데요. 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나. 네, 적어도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블러드 총재까지 우리가 그 작년이죠. 2022년 한 해 블러드와 그 파월의 입에 전 세계가 속된 말로 노란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두 사람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여파는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러면 지금 온갖 호재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묻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좀 그 미국 그 불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에서 증시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불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불장이라 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 호황기에는 계집값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네. 만약에 미 증시가 호황이라면 온갖 속된 그 잡주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빅테크밖에 안 올라갑니다. 탑 10에 드는 기업들이 포지션 S&P 포지션의 40%가 넘는 50% 육박하는 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S&P 수익률에서 이제 탑 10을 빼버리면 나머지 기업들의 그 이익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불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특정 테마, 특히 AI 테마죠. 거기에 이제 광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추겠지만, 그 엔비디아처럼 300%씩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고 적당한 구실로 삼아서
네,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3, 4분기 금리 동결 그리고 4, 4분기 때 금리 인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좀 출렁거릴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원에 2개 팔던 거 1,000원에 하나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1,000원에 하나도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기업들은 판매량, 이익 감소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핑계거리, 그게 FOM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미국 은행 금융주들 위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국채 손실만 1,000억이라고 합니다. 1,000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네,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지금 장부상에서 그러니까 팔지만 않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장부상 손실이 기재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즐거운 걸로만 보지 마시고 파티가 끝날 때는 끝나기 전에 항상 퇴장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이 지속되겠지만 뭔가 악재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모래 위에 지금 성을 쌓고 있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막 자금 끌어다가 올인하지 마시고, 네, 좀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정리할 타이밍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걸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투입해야죠. 그리고 손절해야 될 각오를 꼭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현재 국가 신용 평가 기관이죠. S&P가 내년 6월 이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강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강연회에서는 이 두 분 마스터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향후 연준의 좀 금리 인상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경제 종합, 글로벌 증시 종합을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저는 이제 매매 기법, 스킬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한번 참석해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물론 이제 장운이 좀 따라줘야 되겠죠. 네. 네, 장운이 따라준다면 안 따라준다 하더라도 장운이 안 맞지만 않는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는 다 배워가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해양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시향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안목을 갖고 계신 건 다들 아실 거고 저도 저만의 비법이라고 하긴 뭐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 네. 그리고 아주 쉽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면 꼭 해외 선물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1시 네, 부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 참석하셔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준비물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만 갖고 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대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 마스터님이 함께하는 만큼 내일 토요일 1시 강연회에서는요.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기법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화면에 있는 오픈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무료 신청 가능하니까요.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나스닥과 미 증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오일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1%가량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오늘 좀 소폭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관점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오일 매수 입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오일을 매수 전략 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 1% 소폭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장중에도 다시금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월가에서는 80달러 전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몇 달이죠? 몇 달 동안 이렇게 눌렸었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 그쵸? 이렇게 눌렸었습니다. 이 눌린 부분들이 계속 눌렸지는 않겠죠. 그래서 힘이 계속 또 응축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몇 달 동안 눌려있던 이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뭔가 핑계, 적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단이 지금 67달러, 68달러를 계속 기록을 했었고 여기서 매도 잡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쪽 골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오일은 이쪽 오면 67달러 밀리면 정리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이쪽은 매수를 받으시라고 했고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70달러고 72달러 그리고 74달러 이렇게 200틱 단위로
2달러 단위로 지지 저항대가 있고 그다음에 76달러가 아니라 76달러죠. 77달러거든요. 77달러 죄송합니다. 77달러 이렇게 지지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 통과를 했고요. 지금 이쁘게 이평선 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저는 75.3040인데요. 제가 드린 자리가 또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75.40 정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손절한 20틱 정도, 20틱 정도 걸어 놓으시고 한 3, 40틱 정도, 이번 75.40에서 튀면 이 정도까지 어디냐면 이 정도 70, 75, 80, 한 35틱, 40틱 정도 되겠네요. 여기 75.40에서 튀었는데 만약에 76달러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5일 이평선이 여기까지요. 여기 밑단까지 75. 얼마죠? 네, 20, 10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지금 5일 이평선이 75.30이네요. 네, 저는 75.3540, 40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40에서 20틱 손절 잡고 상방 대응해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안 오고 지금 90에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요. 네, 이 자리에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죠. 78.30에서 매도 한번 쳐보시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77달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5일 이평선이네요. 네. 75.30이. 네, 그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현재 5일에 대한 좀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75.40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전략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손절 20틱 그리고 목표는 3에서 40틱 수익 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5.4포인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금 튀어오를 경우에는 78.30포인트에서 매도 전략 세워볼 수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골드까지 함께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를 보이다가 0.35%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골드,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전략 정해주시죠. 네, 골드 내려오면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골드도. 네. 네.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이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1957.3, 일단 마이너스 0.3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할까요? 네. 근데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골드가 일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네. 위에도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네. 밑에 위에다 박스가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박스가 있고 지금 2단 박스거든요. 네, 조금 음영이 있지만 이렇게 다시 가려볼게요. 네. 그러면 골드도 마찬가지로 1900 그리고 1910에 왔을 때는 매수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매도를 치지 마시고 일단 1900선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 1940을 넘어간다 그러면 네, 그다음 말씀드렸던 게 1980, 9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뭐냐면 122평선. 이게 파란색이 122평선이거든요. 여기 좌측을 보시면 122평선을 뚫어내는데 얼마나 많이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 그래서 122평선, 이 파란색 선. 네, 지금은 여기서 좀 막혔죠. 이틀째 막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뚫을 수 있느냐? 골드한테도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분위기지만 내려왔을 때 1950 정도, 오늘 5일 이평선이거든요. 195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좌측을 보시더라도 여기 지지대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지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1950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한 20틱 정도, 그렇게 일단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온다면 1970 여기 계속 막히잖아요. 여기 말고 1980에서 여기 1980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온다면 그렇게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980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 만약에 70에서 지금 막힐 것 같긴 한데요. 어제처럼 이렇게 300틱 정도 상승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어저께 300틱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조금 모자랄 것 같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1950 잠깐 좀 디테일한 차트로 볼게요. 네. 1950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5일평선이고 실질적인 지지대는 1946이거든요. 1946이지만 일단 골드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외 선물 전부가 좀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946까지 오지 않고 1950 5일 이평선에서 꺾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1950 어디 갔죠? 1950 여기 여기서 20틱 손절 걸고 그다음에 익절가는 30에서 40틱 정도? 1953, 54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전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골드에 대한 두 가지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마스터님, 우리가 평소에는 나스닥,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만 함께 살펴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달러 인덱스의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유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차트까지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0.06% 상승하면서 1.12645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유로인데요. 네, 최근에서 계속 일봉상으로도 이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던 유로입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의견 정해주시죠. 유로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관망으로 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밑을 뚫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얼마 만이죠?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130%? 140% 그 정도 육박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2의 IMF가 원이 많이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을 뚫을랑 말랑 하더니 뚫었어요. 2022년 4월 이후입니다. 아, 네. 네. 경력이 좋으시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달러 인덱스 강세가 따는 게 아닙니다. 100 이상이 강세예요. 그러면 130, 140은 초강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연준이 없지 않아 그걸 만들어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유로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유로 차트. 유로 차트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매수를 받을 수가 있죠? 적어도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끝에서 여기 지금 도지형을 만들랑 말랑 거리고 있죠. 십자형. 아니면 이게 이 윗꼬리가 남긴 채로 만약에 음봉 마감이든 뭐라 할까요? 그 윗꼬리가 남긴 채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브닝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7, 1.15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올라간 거 다 토해낼 수 있느냐?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유로는 오늘 정도는 좀 관망하시는 게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잠깐만요. 차트를 볼게요. 네, 그럼에도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입가 어떻게 될까요? 요 자리. 네. 자, 아까 그렇지 않아도 보고 들어왔는데요. 요 자리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자리요. 1.17, 1.117, 아니고 117. 네. 1.117, 118. 117이 낫겠네요. 117. 1.117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1.117 요 자리요. 네,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 아까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성이 또 좋은 마스터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좀 갑작스럽게 유로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에서 이 전략이 끝이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중도 함께 마스터님과 전략 세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보다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에서 예정되어 있는 무료 강연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허생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오픈 톡방 참여 방법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픈톡방 참여 방법과 내일 있을 강연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론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우리 허생 마스터님만의 이 특별한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번에도 이 마스터님께서 직접 실전에 이 부딪히면서 겪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지난주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RSI입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봤지만 훅 꺼졌을 때 훅 꺼졌을 때 사지 마시라 그랬죠. 네, 훅 꺼졌을 때 사지 마시고 네, 어떻게 돌아 나올 때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잠시만요. 네.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서 바로 실전에 이용할 때 적중률이 높은 단타 기법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MACD인가요? 네, 오늘은 MACD입니다. 어저께 지난주에는 RSI였고요. 네, 이건 한 번쯤은 사용했다가 그쵸. 훅 꺼졌을 때 여기서 난 체를 좀 잡아야지라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많이 본 RSI. 그렇지만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밑에 깔아놓고 보고 있는 MACD를 우리들이 지금껏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맞으니까 진행한 차트를 보면.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MACD가 막 꼬여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도 막 정신없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MACD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그걸 다른 각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MACD, 여기죠. 네, MA와 CD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D, 다이버전스를 오늘도 할 건데요. 네, 그 MACD는 마찬가지로 RSI하고 똑같이 4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이 이거죠. 골든 크로스 날 때 매수 진입, 데드 크로스 날 때 매도 진입.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시그널이 막 꼬여요. 꼬이면 우리도 막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고 생각도 꼬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데 막 꼬이니까 이 기준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감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MACD가 맞았어.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추세형 지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에서는 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그 부분을 오늘 배제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표 세팅부터 해야 될까요? 세팅부터 하셔야죠. 똑같습니다. 저는 예스글로벌 차트 쓰고 있고 이 부분, 선으로 된 부분, 키움 차트 똑같아요. 여기 선 부분, 여기 톱니 모양 옆에 있습니다. 옆에.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까지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키움 차트는 MACD만 하셔도 오실레이터 따라옵니다. 오실레이터가 뭐냐? 밑에 보니 이거죠. 이거 보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여기 교차되는 이 부분, 골든 크로스 나고 데드 크로스 나는 부분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데드 크로스 났나? 안 났나? 골든 크로스인가? 그 찾을 게 뭐 있겠어요? 네, 색깔 보시면 나오잖아요. 바로. 네, 굳이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바쁘니까 나스닥 할 때는 보조 지표는 진짜 보조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색깔 보시면 아는 거니까 오실레이터는 꼭 추가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 지표 세팅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하단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똑같이 이것만 할 겁니다. 다이버전스만 할 겁니다. 다이버전스. 뭐라고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지표가 하락할 때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표가 상승할 때 한마디로 서로 엇박자 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거고. 예제를 보도록 하죠. 네. 네, 실제로 활용 이렇게 예시요.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도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MACD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니까 MACD 내려가죠. 이거 되게 고음 파동, 이쁜 파동이죠. 실제로 이렇게 안 갑니다. 이건 진짜 고음 파동이에요. 이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고점이 이거보다 높아졌어요. RSI하고 똑같이 높아졌습니다. 고점은 높아졌는데 MACD는 어떻게 됐죠? 낮아졌습니다.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RSI가 똑같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온 겁니다. MACD는 올라가는데 RSI는 내려간, 가격은 올라가는데 MACD 지표는 내려간 이 상황. 그렇다고 그때 RSI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추세선을 긋고 밑으로 돌파할 때
예, 그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준선까지 아니면 직전 저점까지 큰 저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MACD하고 RSI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고점 갱신할 때 아니면 저점 갱신할 때 예, 그때만 좀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만약에 나오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RSI하고 다르게. 예, 그러면 이거를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차트에 선을 긋듯이 여기다 선을 딱 거놓으면 예, 선을 딱 거놓고 네, 이거를 넘는지 못 넘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넘는지 못 넘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더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예, 가져가면 되겠죠. 예, 다른 예제 또 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승하니까 추세형 지표니까 얘도 상승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고점이 높아졌죠. 네, 그런데 여기는 낮아졌습니다. 이만큼이나 낮았어요. 예, 그럼 이게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많이 내려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빠지는 이게 우리가 기준선 노란 톡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120 이평선입니다. 네, 120 이평선. 이게 애물단지예요. 지지도 잘 되지만 저항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면 직전 저점 여기나 아니면 여기까지 네, 보시면 이 정도면 꽤 큰 수익이죠. 왜냐면 이 갭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아니면 MACD가 예, 여기서 교차돼서 골든 크로스 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 쭉 내려간다 그러면 240틱 수익. 여기서 반만 가져가. 여기가 이게 끝까지 예, 잰 게 아니거든요. 기준선까지 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반만 가져가도 난 쫄보야. 반만 가져가도 120틱 수익. 예, 그러면 대충 얼마죠? 70만 원, 80만 원? 그 정도 돈이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쌍바닥이야 하고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고점 부분에서 매도는 못 칠망정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고점 내가 만들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은 하락이죠. 네, 여기서 하락을 하는데요. 하락하면 보조지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야죠. 똑같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이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중요한 건 MACD는 올라가고 있죠.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락 추세선 긋고 예, 돌파할 때 종가에서 진입해서 기준선 120 이평선까지 보시면 이건 얼마 안 되죠. 60틱. 예, 이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 부분 내려가고요. 네, 내려가고 네,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는데 예, 여기에서 MACD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든 예,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넘어갈 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세선 넘으려면 여기였고요.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추세선 넘으려면 여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선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요 기준선까지 200틱, 반만 가져가도 100틱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MACD 여기 막 꼬이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냥 이 부분들 예, 그냥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강연회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복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아시고 나면 내가 고점이나 저점 아니면 내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지 그런 부분들도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예, 강연회장에서 예, 직접 뵙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세인 마스터님의 특별한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목표가 터치오브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타 상품 나스닥이었고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5,760포인트에서 매수하고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포인트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목표가 터치했는지 실시간 진행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체크해 주시죠. 네. 참 요즘 제가 장운이 없나요? 770까지 왔습니다. 잠시만요. 차트가 네. 일단 차트 이동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끝자리가 안 보여서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770까지 왔어요. 여기 예, 선을 760에 그어 들었는데 770까지 오고 어디까지 튀었죠? 820까지 한번 튀었네요. 820까지 탔습니다. 아, 이거 예, 50포인트면 200틱인데요. 요즘 이게 좀 조금 안 오거나 막 두세 틱 손절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땡겨 잡으면 땡겨 잡는 대로 손절이 가까워지고
네, 조금 밀어서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40틱, 경우에 따라서는 5틱을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 네, 이 부분들은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노란톡방에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는 2틱 손절로 날아갔고요. 이번에는 40틱. 10포인트죠. 10포인트를 안 왔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여기 하다가 760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이 아쉽지만 네, 저 내려온 다음에 한 번 더 유효한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제가 왜 11포인트일까요? 지난번에 2틱으로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11포인트 손절 잡으시고 장 끝나서도 방송 끝나고도 이 자리는 아직 유효한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바로 내일이죠. 뜨끈뜨끈하게 해왕 마스터님과 허생 마스터님의 바로 이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무료 강연회인데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일 강연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어떤 이야기 하실 예정인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증 시가 뭐 언제까지나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 더 간다 그랬습니다. 코스피도 더 가고. 근데 다 틀렸죠. 네, 그럼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은 모든 걸 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기법들이 최고의 기법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껏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 가니까 더 잡고 못 가니까 손절하고 그거보다는 체계적으로 오늘하고 이제 화요일 날 설명드렸던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신다면 내가 가진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연에 오셔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매매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그래서 배포 자료도 보시면서 같이 또 토의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그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부산에서 오후 1시에 해왕 마스터님과 허생 마스터님의 앞으로의 전략과 또 특별한 매매 기법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무료 참가 신청까지 가능하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직전까지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고용, CPI, PPI까지 연속 냉각된 모습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선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경감되며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금리까지 급락하고 미증시는 현재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8월 15일까지 임기를 끝으로 사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미 국채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해외 선물 매매 기법입니다. 장단기 이동평균선,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확인할 때에는 MACD를 활용한 매매가 유리하다고 오늘의 기법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우리 해외 선물 시세계 리턴즈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